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에는 김준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입니다. 예, 하루 종일 또 뉴스가 됐는데요. 뉴스타파가 김만배 신앙님 녹취록 전문을 녹취 파일과 녹취록 모두 공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뉴스타파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보도가 허위 보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당시 녹취록 전문과 녹취 파일을 공개를 했는데 신앙님 전 전문위원하고 이제 김만배 씨의 만남 녹취록 모두 33쪽에 걸친 녹취록이 있고요. 녹음 파일은 72분 분량으로 유튜브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 당시 경기도 성남 판교의 한 카페에서 만났는데 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김만배 씨의 연락처를 어떻게 찾아냈냐라는 거를 본인이 직접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화번호 어떻게 알아냈는지 알아? 라고 물어보고 김만배 씨가 어떻게 찾았냐? 부고? 이렇게 했더니 부고 보고 내가 알았다. 지금도 찾아집니다.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주장처럼 김만배 씨가 애초부터 기획했던 인터뷰라기보다는 신학림 전 위원이 김 씨를 수소문해서 만난 정황이 이제 이 부분에서 좀 드러나는 거고요. 김 씨가 또 이제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세 차례에 걸쳐서 신 의원한테 입단속을 당부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기사 나가면 나도 큰일 난다. 그런데 이 얘기는 누구한테도 안 하는 거다. 죽을 때까지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또 하고요. 현재 정부 여당이 특히 문제를 삼고 있는 이 커피를 누가 타줬냐 하는 부분. 커피 부분에 대해서 좀 길더라도 전후 맥락을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아실 수 있도록 통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통할 만한 통할만을 소개해줬지. 그래서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줬더니 박영수가 진단을 해더니 나한테 야 그놈 보고 가서 덜덜덜덜 떨고 오니까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라래. 검찰 들어가서 대검에서 부르면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라래.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고 그냥 야 형님이 그랬는데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란다. 그러니까 진짜로 갔더니 커피 한 잔 주면서 너는 얘기 다 들었어. 그렇지 가 인마 이러면서 보내더래. 누가 아까 박길뱅한 검사가 누가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그럼 그 박길배가 커피 뭐 하면서 뭐 몇 가지를 하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근데 그럼 아니 잠깐만 조영이 그러니까 박영수가 이거 기사 나가면 나는 안 돼. 그 박영수가 그러면 윤석열하고 통했던 거야? 윤석열이를 데리고 있던 애지. 아니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통했지. 박영수 변호사가 그 조영한테 박영수를 소개해 주니까 박영수가 윤석열하고 통화를 해서 그러면 조영은 가가지고 박길배하고 커피 한잔 마시고 온 거야? 아니면 윤석열하고 마시고 온 거야? 아니 혼자 거기서 타주니까 직원들이 차 한 잔 어떻게 마시겠어. 갖다 놨는데 못 마시고 나온 거지. 그럼 그 검사는 못 만나고 온 거야? 아니 검사를 만났는데 검사는 누구 검사 만나? 박길배를 만났는데 박길배가 얼거놓지 않고 그냥 봐줬지. 그래서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꼬링시키고 부회장 김양호 부회장도 꼬링시키고 이랬지. 응? 네. 자, 이 대목입니다. 지금 뭐 들어보신 것처럼 커피를 직원들이 타줬다라고 이제 김만배 씨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검사, 윤석열 검사를 직접 만났다기보다는 이제 박길배 검사를 직접 만난 거를 이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는 이제 서로 이제 확인하고 주고받는 대목이 좀 나오는 건데 2021년에 뉴스타파에서 이 내용을 보도를 할 때는 좀 전에 들으셨던 통했지, 그냥 봐줬지로 이렇게 바로 연결해서 넘어갔었던 부분이 실제 녹취록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통했지와 그냥 봐줬지 사이에 대화가 조금 더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그냥 봐줬지의 주어는 윤석열 중수 과장이 아니라 그 당시 부하 검사였던 이 박길배 검사인 걸로 좀 읽히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네. 중수이과장이 윤석열 당시 중수이과장. 그다음에 박길배 검사가 윤석열 당시 중수이과장 부하 검사잖아요. 네네네. 박길배는 봐주고 윤석열은 안 봐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거는 검사 동일체 중에서도 중수부는 모든 사안이 특별하고 중하기 때문에 네. 중요한 범죄를 수사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그렇게 간단하게 검사 한 명이 이렇게 봐주고 안 봐주고 있는 문제가 밑에 있는 검사가 그냥 뭉갤 수 있는 사건들은 하나도 없죠. 이거 굉장히 체계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보면 그 영화 중에 맥거핀이라는 게 있습니다. 맥거핀. 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맥거핀이라는 게 뭐냐면 중요하지 않은 것을 마치 중요한 것처럼 위장해서 관객의 주의를 끄는 거예요. 그래서 관객이 중요하지 않은 맥거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다른 일들이 벌어집니다. 실제 스릴러 영화나 그 추리 영화에서 특히 이제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이 잘 썼죠. 잘 쓰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면 내가 맥거핀의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동안에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지나가는 거죠. 여기서 맥거핀은 뭐냐? 커피입니다. 커피를 누가 타줬느냐에 집중하게 하면서 실제로 당시 중수부가 박영수 검사를 통해서 중수부의 연을 닫고 그 중수부가 조우영 씨를 실제로 혐의를 은폐하고 그냥 넘어갔느냐, 이게 본질입니다. 커피라고 하는 맥거핀에 사로잡히면 본질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에 이제 보통은 제일 몸통이 지금 여기 방금 들으신 녹취에도 나오지만 이제 회장이나 부회장 같은 경우 꼬린이라고 표현되는데 구속이 됐다는 의미고 네. 그러면 이제 가장 핵심 관계자가 있으면 사실 이제 늘 관여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 모든 사람을 탈탈탈탈 털어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외곽에 있는 분들 이런 식으로 좀 뭉개거나 제대로 좀 수사를 하지 않고 핵심은 잡지 않았냐 이렇게 해서 이제 안위하는 그런 편의를 봐주는 경우가 있다는 의심을 늘 받는데 네. 이 건 같은 경우도 그랬던 경우가 아니냐 이 녹취만 들어보면 그런 의심을 저희가 좀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때 빠져나갔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4년 뒤에 수원지검에서 재수사를 해가지고 조우영 씨가 구속돼서 재판을 받은 끝에 이제 실형 선고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중수부에서는 제대로 수사를 못했거나 혹은 무마를 해준 흔적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내용이고 야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무능이냐 무마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가 이제 지난 대선 때 논란이 됐을 때도 당시 이재명 후보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1,000억 원이 넘는 부실 대출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느냐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타파 쪽에서도 공식 입장을 뭐 인터뷰 등을 통해서 내놨는데 뉴스타파의 입장은 사적인 대화가 이어져서 뭐 이제 그냥 봐줬지와 통했지 사이에 매끄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편집을 한 거다. 결국 중수부 라인이 사건을 봐줬다는 김만배 씨 발언의 취지와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라는 이제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해당 녹취록 72분 분량을 다 들어보면 중간에 화장실로 옮겨가서 뭐 대화를 하는 내용도 그대로 녹음이 돼 있고요. 그리고 뭐 CCTV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커피숍에서 선거 공작, 그것도 대선 공작을 모의했다는 거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주장도 했었고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제 김만배 씨가 걸려오는 전화를 뭐 한 5차례 정도 이제 따로 받아서 통화하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봐서는 인터뷰보다는 사적 녹취에 가깝다라는 게 뉴스타파 쪽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들어보면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게 네. 약간 기획 인터뷰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 아니냐라고 이제 뉴스타파에서 항변을 하는 거고 그 부분은 물론 이제 그 신앙님 전 노조위원장이 이제 1억 6천 받은 것에 대해서 뉴스타파 측에서는 사과를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그거와 보도의 신뢰성 자체를 그래도 의심하지 말아달라. 이 전문을 보고 독자들이나 시민분들이 판단해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쭉 들어보실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만 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오늘 추가로 이 의혹과 관련해서 보도를 내놨는데 지난 6월 26일에 검찰 조사를 김만배 씨가 받을 때 자신이 얘기했던 내용들이 허위임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라는 겁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죄송하다,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다, 신앙님이 녹음하는 줄 모르고 센 사람처럼 보이려고 조미료를 좀 많이 쳤다. 조우영에게 커피를 타준 박길배 검사가 주인 검사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고 신앙님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은 사실 조미료를 많이 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박길배 검사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다 박길배 검사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특수부의 정통 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분이시죠. MBC PD수첩 등 해가지고 그 사건을 담당하셨던 분이에요. 예. 근데 이제 김만배 씨가 이렇게 기존의 자신이 신앙님 기자, 신앙님 전 전문위원과 이제 얘기한 부분에서 조미료를 많이 쳤다고 하는 거는 김만배 기자가 뭐 어떤 이유에서든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 기존에 이제 녹취된 인터뷰 혹은 이제 사적으로 대화하는 걸 이제 은밀하게 이제 녹음한 부분이
사실은 뭐 기획이라던가 아니면 이에 근거해서 보도한 것이 문제라거나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조금 이건 계속 앞으로 좀 더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좀 어쨌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걸 한번 쭉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제일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면 되고 맥거핀의 눈길을 빼앗기지 말고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면서 들어보시면 훨씬 더 듣기가 이해가 편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건을 대선 공작 사건으로 규정을 했고요. 대야 공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부로 대선 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진상조사를 시작을 했고요. 윤재욱 원내대표 같은 경우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누가 실행에 옮기고 유포를 확산시켰는지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문재인 책임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2012년 당시에 새누리당 이종혁 의원이 의혹 제기를 했는데 문재인 민정수석이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해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부산저축은행 조사를 무마했다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당시 이제 문재인 의원한테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를 당했고요. 당시 검찰이 이종혁 의원에 대해서 이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는 문재인 민정수석과 그들의 진영에서 이루어진 비리 사건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이제 일종의 되치기를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실관계를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 2013년에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해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고발이 실제로 이루어졌고요. 검찰이 수사를 한 결과 혐의를 입증한 근거가 없다라고 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철규 사무총장이 얘기했었던 이종혁 전 의원에 대해서도 당시 금감원 국장이 문재인 수석의 전화를 받았지만 압력으로 느끼지 않았다. 다만 문재인 당시 후보가 공적인 인물이고 사실적시를 한 게 아니라 의견 표명,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견 표명을 한 거기 때문에 불기소한 것이다. 라는 정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의견 표명이라서 불기소다. 예. 자,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은 내통 증거를 밝히겠다 하면서 국회 기자회견을 했어요. 오늘 좀 일종의 소동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저녁에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 민주당과 김만배 씨 사이에 내통 증거를 밝히겠다라면서 국회 기자회견을 오늘 예고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였는데 증거라고 이제 들고 나온 것이 뭐냐 봤더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난 대선 당시에 공직선거법 관련 이 허위사실 공포죄를 개정을 하려는 시도를 했다. 근데 이제 의원직 상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수준으로 법을 바꾸려고 했다라는 게 지금 이제 장해찬 최고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포를 했을 경우에 원래는 현행 법령상으로는 이제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꿔서 그러면 하한선이 없어지니까 만약에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고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의원 직상실을 받는 100만 원 이상의 실형을 벌금형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마음껏 가짜 뉴스를 퍼뜨리게 된 것이다라는 게 장해찬 최고위원의 주장이고요. 그러니까 김만배와 신앙님의 조작된 인터뷰를 활용하기 위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고 그리고 그 뒤에 이 인터뷰 내용을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유포했다. 라는 굉장히 좀 복잡한 논리 구조인 건데 이건 논리 구조가 아니죠. 논리를 계속 점핑하고 가정을 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공직선거법에서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를 해가지고 이제 벌금 일정 이상 나오면 당선 무효용이 되는데 지난번에 안성에서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뭔가 조금 약간 오버해서 뭔가 표현을 잘못 써가지고 선거 공보문이나 이게 쓰게 되면 이게 네, 의원직 맞아요. 상실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규정이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의원직 상실까지 이를 건 아닌데라고 싶을 정도의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안성건이 고속도로냐 네. 고속국도냐 그렇습니다. 그거였습니다. 네. 고속국도인데 고속도로라고 했다고 해서
의원직 상실이 됐어요. 그런 점 때문에 사실 나온 거지 이게 굳이 무슨 김만배 신앙님 인터뷰와 관련돼 가지고 된 문제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그 형량을 변경하려고 입법 시도를 했다고 보기에는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과도한 해석이 이거는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맞을 이 얘기가 맞으려면 판사들까지 다 공모해야 됩니다. 판사들이 무조건 100만 원 이하로 허위사실 공표,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로 주기로 한다. 김만배, 신앙님, 민주당, 판사 다 공모를 해야 가능한 이야기네요. 네. 예, 다 그렇게 공모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대한민국에서. 오늘 제가 취재했던 어떤 기자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사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의 본부장을 맡았던 원희룡 당시 본부장이 결정적인 대장동 관련된 증거를 잡았다면서 예, 뭐 이 선거 파일철을 들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 그게 별거 아니었다는 식으로 이제 뭐 하수구에서 판결됐다. 근데 물론 이제 민주당의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 요건 말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가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입법 시도를 한 거 아니냐. 차라리 이렇게 비판을 하면 오히려 들을 수 있는데 신앙님 김만배 이 건을 위해서 이 법안을 발의했다는 게 너무 논리적으로 이렇게 뜬다는 거죠. 네. 자, 신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은 인터뷰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인사는 누군가의 부탁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여러분들이 상상해서 질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제로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것까지 소식 전해드리고요. 오늘 민주당 지지율이 갤럽에서 7%, 사실 갤럽이 이렇게 수치가 많이 움직이지 않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이례적이죠.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지난주에 그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이제 반등이냐 뭐 여러 좀 해석들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한국갤럽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최저인 27%의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오늘은 한 주 만에 34%로 급등한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약간 튄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난 지역이 이제 호남 지역이었고요. 네. 지난주 대비했을 때 이제 18%포인트가 상승을 해서 61%포인트를 기록했고 인천 경기도 이제 4%포인트 상승해가지고 37%뭐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이제 민주당이 60대하고 7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국민의힘보다 좀 앞서는 결과였고 이번 주에 많이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보수층에서 4%포인트 올라갔고 중도층에서 6%포인트, 진보층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6%포인트 이렇게 모든 계층에서 일제히 상승한 영향으로 좀 보입니다.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요즘처럼 진폭이 클 때의 민주당 지지층은 상대적으로 좀 연성 그리고 진폭이 작은 국민의힘 쪽은 경성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면서 작년 6월 이후에 지지율 변동들은 주로 이제 중도층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 직무평가나 여러 현안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중도층의 지금 생각은 여당보다는 야당 쪽에 가까워 보인다. 이렇게 또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냥 지난주가 튄 거다, 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지난 한 주 동안에 이 일을 가지고 이런 변화가 있었다고 봐야 될지 그 사이에서 사실 누구도 알기 어려운 좀 약간 해석상의 어려움이 사실 이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한국갤럽에서 스스로 밝힌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은 상대적으로 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그 국정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이 높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야당 하기 나름이다라는 정도의 그 되게 결론은 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요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27% 민주당 지지율이 나오니까 이재명 대표 단식 때문에 폭락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었잖아요. 단식 때문에 또 올랐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단칼에 그렇게 자를 수 없어.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할지 그 단식 때문에 올랐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할지 네. 의문의 여지가 있는데 단식 때문에 폭락했다는 조사 시점이랑 안 맞기 때문에 네, 그건 그렇죠. 그건 전혀 맞지가 네. 않는다. 적어도 단식 때문에 폭락했으면 지금 더 폭락했어야 됐다. 오히려. 자 잠시 광고 듣고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김경빈, 김준호 두 분과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8902님 윤 대통령 지지율도 궁금한데 안 알려주시네요. 국정수행 긍정률, 부정률 예, 이렇게 국정수행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지율이 33% 전주와 동일했고요. 부정평가는 1%포인트 하락해서 58% 나왔습니다. 그리고 갤럽 같은 경우 이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를 같이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19%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다른 그 차기 지도자 조사는 다른 여론조사와 달리 갤럽은 오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기 지도자로 누가 1번, 2번 이런 게 아니라 1번, 2번이 아니라 주관식이에요. 주관식. 네. 따라서 주관식에서 19%, 12%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 수치는 상당히 높은 수치고요. 대선 앞두고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적어도 10%가 넘으려면 단단한 지지층이 있어야 두 자릿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굉장히 단단한 각자의 지지층 주관식으로 한동훈, 주관식으로 이재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점까지를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오늘 이게 맞나 싶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 방송자 들어가는 위원회들이 다 좀 급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촉을 했습니다. 이유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어디 계시죠? 해외에 있습니다. 네, 굉장히 급하셨나 봐요. 인도네시아 계신 거 아닌가요? 네, 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아세안 중이죠. 정상회의 참석 중인데. 네, 바로 이제 해촉을 재가를 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위원들의 이제 구성이 여야 구성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힌 이유는 정민영 위원이 변호사로서 MBC에서 여러 사건을 수임을 해가지고 법률 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회피를 하지 않고 MBC 방송 관계자의 징계 같은 제재 조치를 결정하는 회의에 심의회의에 56차례 참석을 했다. 이거는 심각한 이제 신뢰성이나 독립성 근간을 훼손하는 조치에 해당을 하고 명백한 이해충돌 행위다라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게 권익위원회에서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고 확정된 사항입니까? 아니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지금 어쨌든 근데 규칙 위반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 아니라 그냥 규칙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정민영 변호사 본인도 일부 인정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적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맥락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래는 그런 규칙이 없었대요. 21년에 이분이 이제 위촉이 됐는데 근데 MBC와 관련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사건이 올라오면 내가 이거 사건하고 있어서 내가 안 하겠다라고 회피를 적극적으로 다 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러다가 22년 정도에 22년 5월. 네, 22년 5월에 이거를 서면 신고를 하는 규정이 새로 생긴 거죠. 네. 근데 그걸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하던 대로 자기가 본인이 관련된 사건이 있으면 제가 이 사건 못합니다. 이 사건은 제가 의견을 내지 않겠습니다 하고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회의록은 지금도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규칙 위반이 문제가 되는 건 본인이 수긍하지만 나름대로 또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이 심의를 다 하려고 노력해왔고 개별적인 사안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이런 이유로 해촉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그러니까 글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이해충돌 행위를 했느냐, 네. 회피했느냐. 본인은 다 회피했고 그 회의록에 다 남아 있다. 그런데 서면으로 내가 이런 사건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서면을 제출했느냐. 이거는 2022년 5월 달에 해서 내가 잘 몰랐다. 그 네. 부분 서면 제출은 안 했지만 네. 실제 이해충돌 행위를 한 적은 없다라는 게 이제 정민영 변호사의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몰랐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몰랐어도 징계를 하려면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률의 부지는 특히나 변호사기 때문에 그렇죠. 법률의 부지는 항변 요건이 안 돼요. 항변할 수 있는 이유가 안 돼요. 그렇죠. 법률의 부지는. 그렇죠. 법률을 모르는 것은 예. 무죄로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부지라는 게. 예. 근데 이제 이런 게 늘 근데 왜 이렇게 편면적으로 적용되냐면
최근에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가 부분입니다. 예, 재산 공개 부분을 비공개 주식 부분은 비상장 주식 부분은 신고하는지 몰랐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일국의 대법원장이 되실 분이 몰랐었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또 안 된다라는 거예요. 2020년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비상장 주식도 전부 다 신고하게 돼 있고 비상장 주식을 통해서 이분들은 배당소득 총액이 가족들이 1억 7천만 원 이상을 배당소득을 받았어요. 그런데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민영 변호사를 해촉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해외에서도 그 정민영 변호사 해촉을 제가 하셨잖아요. 네. 이 동일한 잣대로 보다 더 사실은 대법원장 후보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이균영 후보의 추천을 지명을 철회해야 된다. 지명을 철회하시는 것이 일관되다. 일관되다. 네, 라는 말씀이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민영 변호사랑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랑. 네, 그 대법원장 자리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그 방심위원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맥락을 조금만 더 이해하시기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정현주 위원장이랑 그 상임위원 한 명이 감사 결과를 이유로 해서 해촉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근데 여권 상임위원 같은 경우 더 많은 위반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해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네. 후임을 한 명을 임명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성향으로 따지면 4대 4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새로운 위원장이 호선제기 때문에 그 8명 내에서 호선을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4대 4로 팽팽하게 되다 보니까 그 진보 야권 쪽에서 추천돼서 선임된 위원 중에 한 명이 해촉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이제 관가에 파다했는데 근데 그게 정민영 변호사였다. 네, 공교롭게도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근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자마자 방송심의 소위원회에서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들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서 긴급하게 심의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네. 여기는 아울러 그리고 그래서 유일임 새로운 방심위원이 새 방심위원장으로 4대 3이 돼서 이제 포선이 됐다고 합니다. 예, 요거는 제가 나중에 그 유튜브에서 하프타임에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준우, 임경민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